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의 인생물리 길라제비의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 패러데이, 그 영국의 그 과학자죠.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발견한 우주의 그 근본 법칙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 발전기의 원리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뭐냐면 이제 전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기죠. 그래서 이런 그 패러데이 법칙이 없었다면은 이런 오늘날의 어떤 그 현대 문명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과학사에서 가장 그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후반부에 이 패러데이에 대해서도 조금 그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전기장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자기장이 생기는 원리로 우리가 그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로 이렇게 그 자기장이 생긴다고 배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전류라는 건 이제 그 어떤 전하의 움직임이니까 이런 그 전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그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역으로 이런 그 어떤 전자기의 그 대칭성을 따져보면은 거꾸로 이제 그 자기장의 어떤 시간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밝힌 사람이 이런 그 패러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관점에서 즉그 자기장의 어떤 시간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 법칙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 하면은 그 자기장의 그 변화,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자속의 변화인데요. 그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회로의 그 전기장,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기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전력이 유도된다. 즉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바로 그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하고 같다라는 게 이 패러데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자속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속은 우리가 그 전속, 그 전기 손속의 이제 그 자기장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그 영어로는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하고 그 단위는 이제 그 웨버가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그 전기 손속은 E 곱하기 그 면적 S를 한 거죠. 즉 전기장 곱하기 이 그 전기장이 통과하는 어떤 단면을 우리가 전기 손속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E 곱하기 뭐 DA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E 곱하기 DA를 어떤 그 닫힌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우리가 그 전기 손속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게 이 닫힌 면 안에 들어있는 전하와 같다. 전하에 비례한다. 즉 이슐론 제로분의 Q 인사이드에 비례한다는 게 우리가 그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자기장에 대한 그 가우스 법칙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가우스 법칙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자기 선속을 즉 자기장 곱하기 어떤 닫힌 면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즉 B 곱하기 역시 DA로 정의를 하고, 이걸 이제 그 닫힌 면에 대해서 전부 합해준 양으로 정의를 하면은 여기 우리가 그 자기 선속이 되고, 이 값은 그 뭐가 될까요? 자기 선속의 값은 이 값은 역시 어떤 앞에 상수가 있고 이 닫힌 그 폐곡면 안에 들어있는 그 자하, 즉 자기 모노폴과 같겠죠. 즉 마그네틱 모노폴, 즉 그 뭐 n극 혹은 s극이 있으면 그걸 하나만 달랑 있는 그런 그 자하와 같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일전에 이런 그 자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그런 그 마그네틱 모노폴은 현재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앞으로 발견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뭐 디락의 이론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아직 실험적으로 이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일단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B 곱하기 그 DA를 한 어떤 닫힌 루프에 대해서 적분하는 값은 0이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건데, 이런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면을 얘기할 때는 이런 폐곡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폐곡면에서의 이 위에서의 어떤 자기 손속 값을 구하면 이게 항상 0이라는 거죠. 그래서 B 곱하기 미소 단면적을 이 전체 단면적에 대해서 쭉 합했을 때 그 값은 0이라는 얘기고, 이런 패러데이 법칙에서 나올 때 이런 닫힌 루프는 이런 형태의 2차원 루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닫힌 루프가 있을 때 이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즉 이 자기장 곱하기 이 루프의 단면적 한 값이 있겠죠. 요걸 우리가 자소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값이 우리가 이제 파이 b로 정의하고, 그래서 이 값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이 루프를 이제 흐르게 하는 어떤 유도 기전력이 있을 겁니다. 말은 이제 기전력인데 실제로는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볼트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유도 기전력과 이제 같다라는 게 이제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자속, 즉 파이 b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한 닫힌 루프가 있을 때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자기장을 지금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파이 b 값은 이 자기장, 즉 b 값 곱하기 이 루프의 단면적을 한 거라고 했죠. 근데 이 루프의 단면적은 예를 들어 이걸 우리가 이 자기장 곱하기 이 DA의 적분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자기장 곱하기 이 면적소 DA 한 것을 전부 다 이 면적에 대해서 다 이제 곱해서 더해주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DA가 이제 방향이 있는데, 즉 이 루프의 방향이 자기장하고 이렇게 직각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면벡타의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이 루프의 수직인 방향으로 항상 잡습니다. 그래서 이 DA 방향이 이제 이쪽이 되고, 그러면 이 자기장과 이 DA 방향이 사실은 어떤 스칼라 프로덕트, 즉 내적이 됩니다. 내적을 적분해 준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즉 B 곱하기 DA 코사인 세타 값을 한 것을 적분한 게 되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하나의 평면으로 우리가 기술할 하나의 평면에 이 루프가 있다면은, 즉 B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 A 단면적 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 루프의 방향하고 자기장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은, 그럼 이제 코사인 90도가 0이 돼 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선속이 0이 됩니다. 파이 b가 0이 되고, 즉 A 방향하고 단면적의 벡터 방향과 자기장이 나란할 경우, 그때가 이제 선속 값이 최대가 되죠. 이건 우리가 전기 선속할 때도 역시 파이 E도 역시 이런 식으로 E 곱하기 DA를 적분한 형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런 개념으로 이제 구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자기 선속 값의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화율, 즉 dt분의 d파이라는 게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한다는 얘기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데, 그 변화율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기전력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 자기장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면은 방향,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우리가 이 면벡타 방향과 오른손 법칙에서 자기장과 같은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으면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얘기는 이게 반대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즉 자기장 방향이 플러스인 걸 우리가 이쪽으로 잡으면은, 즉 면벡타 방향도 이제 플러스가 이쪽이 되고, 그러면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니까, 즉 마이너스 아래쪽 방향이니까 이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즉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유도 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또 유도 전류의
의해서 우리가 그 자기장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암페어 법칙에서. 그럼 그때 유도되는 그 자기장은 오른손 법칙에서 밑으로 이제 생긴다는 얘기죠. 즉 자기장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그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그, 자기장이 생겨서 그 유도 자기장 때문에 이런 그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차이긴 한데 아무튼 그게 이제 동시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적용되는 이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즉 EMF가 유도 기전력이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b로 주어질 때 그 마이너스의 의미는 이제 그 렌즈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도되는 그 자기장이 이제 그 원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 유도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이 b를 우리가 변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어떤 이런 그 자기장의 크기, 즉 B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 고래의 면적을 이제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각도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형태의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전부 다 이런 그 EMF, 유도 기전력을 이제 만들기 때문에 이게 그 발전기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패러데이 그 원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그 교류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교류 발전기의 원리는 아까 그 세 가지 방법, 즉 자기 선속을 변화시키는 이런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가장 쉬운 것은 이 그 자기장과 이런 그 루프의 어떤 그 사이의 어떤 사이각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실 힘들고 이 루프의 단면적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제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루프의 그 자기장과 루프가 이루는 이 단면적이 이루는 이 사이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이제 그 현실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 루프를 한 축으로 해가지고 이 자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서로 자기장과 나란하게 혹은 직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루프를 이제 회전시키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거고요. 그 경우에 우리가 그 파이비를 구해 보면은 파이비는 이 자기장 B 곱하기 이 A 이 단면적 곱하기 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이 단면적의 그 수직인 그 A 방향 벡터와 즉 법선 벡터와 이 자기장이 이루는 그 사이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세타가 이제 제로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되면 이제 세타가 90도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세타가 이제 그 오메가 t로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 오메가는 이제 각속도라고 했죠.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로 이제 회전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이 경우에 이제 EMF는 그리고 또 이 코일을 우리가 n번 감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EMF를 구하면은 그 dt분의 d파인데 앞에 이제 그게 코일 하나에 대해서 그 감았을 때 효과죠. 그래서 같은 코일에 n개가 있으면은 거기 이제 n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n dt분의 d파이 b가 될 거고, 이건 다시 쓰면 이제 마이너스 우리가 그 이 단면적 a라고 하면은 n 곱하기 a b 그 다음에 dt분의 d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각 세타가 오메가 t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값을 구하면 이제 코사인 오메가 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오메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플러스 NAB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회전 진동수, 회전 주파수가 이제 클수록, 즉 오메가가 클수록 진폭도 커진다는 거죠. NAB 오메가로 이렇게 주어지니까 진폭도 커지고, 즉 유도되는 그 전압도 커지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N극에서 S극으로 이제 자기장이 걸려 있고 이 코일에서 그 교류가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EMF 즉 교류 전압이 유도되고 이 교류 전압을 우리가 잘 외부로 전류의 형태를 이제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찰이 없는 어떤 그 브러쉬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교류 발전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그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대충 그 이해를 하셨을 텐데, 아직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한 두 문제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그 균일한 그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그 막대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이 막대가 받는 그런 그 기전력, 즉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 그 자기장이 이렇게 그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 되어 있다고 하고요. 요걸 이제 그 자기장을 이차원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일 때는, 지면을 들어가는 방향일 때는 여기 이렇게 그 X 방향으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꾸로 이제 지면에서 이제 나오는 방향일 때는 이걸 그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살을 이렇게 쏘았을 때 화살의 이제 끝을 보는 거죠. 지면으로 들어갈 때는. 그래서 X로 표현하고, 나올 때는 이제 화살의 이제 앞부분을 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이 그림에서는 이제 화살 X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에서 이런 도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도선에 그 어떤 기전력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루프가 없죠. 루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전력이 생기는지 좀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도선에는 그 양전화, 즉 양성자도 있을 거고 전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으로 지금 V 속도로 이제 도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가 V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 움직이는 전하는 로렌츠임을 받는다고 했죠. 자기장 안에서. 그럼 그 로렌츠임의 방향이 이제 V 곱하기 그 B 하면 자기장 방향 하면은 이제 QV 곱하기 B인데, 이제 V 곱하기 이제 B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텐데, 이게 전자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 그 부호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밑으로 이제 그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제 밑으로 힘을 받아서 밑에 전자가 쌓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도선이 그 이게 외부와 단절돼 있으니까. 그럼 거꾸로 이쪽에는 이제 양성자가 이제 쌓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가 쌓여 있고 전자가 쌓여 있으니까 이 도선 내부에서 전기장이 생길 겁니다. 전기장이 이제 위에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즉 이 전자의 경우에는 그 로렌츠 힘을 받아서 내려가는 이런 힘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평형이 되면 다시 그 어떤 쿨롬 힘 때문에, 즉 쌓여 있는 그 전자들 때문에 쿨롬 힘을 받아서 다시 그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이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선 내부에서는 어떤 그 전하 이동이 없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지나가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EMF가 뭐가 되냐면은 이 전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그 힘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걸 우리가 그 FE로 표현을 하면은 그 쿨롬 힘이니까 QE가 되고, 이게 로렌츠 힘하고 같은 거죠. 아래로 내려오는. 그럼 로렌츠 힘은 QVB로 주어지고, 그러면 그게 같다는 조건에서 E가 V, 즉 전기장이 V 곱하기 자기장, 이런 관계가 성립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양단에 걸치는 이제 그 EMF를 구체적으로 구해보면, 이거는 이 전기장 곱하기, 즉 전기장 방향이 지금 전기장 방향이 이제 아래쪽이죠. 왜냐하면 이쪽에 양전하가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전위가 높고 이쪽이 전위가 낮은데, 그러면 전기장 곱하기 이 도선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면은 E 곱하기 L 한 게 바로 그 EMF가 되고, 요 값은 뭐가 되냐면 아까 E가 V 곱하기 B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즉 VBL이 바로 이 그 여기서 걸리는 전위차가 될 겁니다. 즉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EMF가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도선이 이렇게 V 속도로 갈 때, 즉 길이가 L이고 자기장이 B로 걸려 있을 때, 그 이때 기전력은 이제 VBL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로렌츠 힘, 결과적으로는 이 힘이 로렌츠 힘에서부터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로렌츠 힘이 기전력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로 이런 균일한 자기장에서 우리가 이런 폐회 회로에서 저기 아까와 똑같은데 이제 막대가 이런 닫힌 회로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 기전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기장 방향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동일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달라진 점은, 아까는 이제 전류가 이제 움직일 수 없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 루프를 따라서 전류가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역시 따져보면은 똑같이 이 도선이 움직일 때, 즉 전자가 이제 밑으로 힘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이 전자가 이 루프를 돌아서 한 바퀴 돌게 될 겁니다. 그럼 전류 입장에서는 전류는 이제 위로 이렇게 생겨서 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되고요. 그럼 즉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즉 전류가 이 루프를 이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등속 운동 V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때는 이 전류 때문에 또 로렌츠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로렌츠 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 IL 곱하기 B 하면은, B는 이쪽이니까 L 곱하기 B 하면은 로렌츠 힘 방향이 이제 이쪽 왼편이 됩니다. 그래서 루프 안쪽으로 이제 힘을 받고요. 그래서 이 힘에 대한 어떤 반대 방향의 동일한 힘만큼 외부에서 끌어줘야지 되겠죠. 등속 운동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FA, 즉 Applied Force라고 해서 FA로 이렇게 쭉 끌어줘야지 로렌츠 힘하고 그 힘이 상쇄돼서 등속 운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자속 파이비를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가 이 자기장을 B라고 하고 이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X축의 루프의 어떤 X축 방향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면은 지금 X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비를 구하면은, 즉 자기선속을 구하면은 이 단면적이 지금 L 곱하기 X니까 BLX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이 패러데이 법칙을 바로 적용하면은, 즉 이 자속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자속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즉 자속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크기는,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율은 dt분의 d 파이 b 하면은, 여기서 변하는 건 x만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즉 b 곱하기 l 곱하기 dt분의 dx가 돼서, 즉 BVL이 되는 건데,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BVL이 되고, 그 마이너스의 의미는, 즉 지금 이 자속의 X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즉 어떤 지금 자기장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자기장이 이쪽 방향의 자기장 성분이 지금 더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기장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도 기전력은 자기장의 증가를 이제 방해하는 방향, 이쪽으로 이제 생길 겁니다. 즉 유도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즉 I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렌즈의 법칙으로 이 마이너스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EMF는 아까 구한 BVL하고 동일한 식이 얻어지죠. 이 경우에도. 왜냐하면 당연한 게, 이제 단지 이렇게 이동하는데 어떤 닫힌 루프를 만들어줬을 뿐이니까 결과적으로 EMF 자체는 뭐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루프의 어떤 저항, 회로의 저항, 우리가 라지 R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회로에 흐르는 이제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전류는 즉 저항분의 유도 기전력이 될 테니까, 왜냐하면 기전력이 아까 전압하고 같다고 했죠. 그래서 R분의 EMF가 되니까 R분의 BVL,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도 기전력의 방향, 즉, 전압의 방향이라고 하긴 뭘 하지만 이제 전류의 방향이 이제 그 반시계 방향으로 주어진다는 게 렌츠의 그 법칙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아까 로렌츠 힘을 계산을 하면은 이 루프 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등속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어떤 힘으로 끌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의 크기는 역시 로렌츠 힘을 구하면 되니까, 즉 이 회로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면은 I 곱하기 L 곱하기 B, BIL 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끌어준 힘도 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런 운동을 할 때 우리 회로에 어떤 도선의 저항에서 소모되는 인류를 한번 구해보면, 즉 소모되는 어떤 파워, 에너지의 인류를 한번 구해보면요.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소모된 에너지는 바로 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하고 같겠죠. 공급되는 파워랑 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되는 파워는 이제 외부에서 공급되는 파워를 구하면 되는데, 이제 인률이라는 게 이제 파워가 힘 곱하기 속도가 되죠. F 곱하기 이제 V가 이제 인률이 되니까, 그걸 구하면 아까 외부에서 우리가 작용하는 힘은 BIL이 되고, BIL 곱하기 이 움직이는 속도 V 한 게 뭐하고 같냐 하면은 요 회로에서 소모되는 전류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의 파워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즉, 역학적인 어떤 이런 역학적인 에너지의 인류를 구하면은 이제 아까 BIL 곱하기 V가 된다고 했고요. 여기에 I를 아까 우리가 R분의 BVL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걸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즉 R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럼 이게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EMF가 BVL이기 때문에 즉 R분의 EMF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R분의 V제곱은 이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적인 어떤 어, 에너지 일률이죠. 그래서 전기적인 파워가 될 겁니다. 즉 역학적으로 가해준 파워가 이 전기적으로 소모되는 파워하고 같다. 이게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여기서도 이제 성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오늘의 예제로서 이런 상황에서, 즉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에 이런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도선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일어난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패러데이 법칙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고 실험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예고요. 이게 뭐 이렇게 중력장에서 이렇게 철도 레일이 누워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역시 이런 동일한 비슷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난이도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예제로서 동일한 형태에서 두 문제를 이렇게 준비해 봤으니까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자력을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클로징 멘트로서 제가 마이클 페러데이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구글에서 마이클 페러데이라고 치시면은 위키피디아에 마이클 페러데이 일생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마이클 페러데이가 이렇게 큰 업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 사람이 정규 이런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에서부터 어떤 위대한 스승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 즉 험프리 데이비라는 위대한 당대의 어떤 위대한 화학자를 만남으로써 어떤 그런 도제식 교육에 의해서 자기 또한 이런 위대한 대가의 반열에 이제 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도 꼭 어떤 분야에 대해서 위대한 학자나 혹은 위대한 대가가 되고 싶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의 그 멘토로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위대한 멘토를 만나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어떤 성공의 칠부 고지는 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독단으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분야에 가장 이제 앞서 있는 위대한 스승을 먼저 찾아라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제 강의가 조금 이제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런 패러데이 법칙 자체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런 오묘한 면이 많고 또 이게 나중에 어떤 상대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론까지 이제 이 이론이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서 우리가 이런 패러데이 법칙을 나중에 다시 한번 재조망할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이 법칙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